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황수국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미증시를 뒤흔든 변수는 관세와 좀 AI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구원님께서는 내년에 어떤 이슈가 미증시의 변동성을 좀 가져다 줄 걸로 보고 계십니까? 비슷한 이슈들이 또 내년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는 AI에 따른 매크로 환경 변화입니다. AI 때문에 생산성은 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확률이 있는데 경제 환경과 별개로 노동시장 환경이 계속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기업들의 기업 이익을 이끌면서 전반적인 경제 환경은 좋아지지만 이전에는 경제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서 노동시장도 같이 좋아졌던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노동시장의 둔화가 나타나고 이게 그전에는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게 이제 민간의 소비 여력이 되면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났었던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들이 깨짐에 따른 어떤 혼란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고민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불확실성이 하나의 변동성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말에 있을 중간선거도 좀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중간 선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권 여당의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특히 미중 분쟁 등의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도 이제 내년 11월까지 좀 유예가 된 상황에서 그때가 이제 중간 선거 기간이고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나고 이러한 이슈들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또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중에 이제 AI 수익화 실현 여부가 내년 중엔 또 계속 핵심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2024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캐펙스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반해서 이게 벌어들이는 AI의 수입이 정당하느냐 여기에 대한 저울질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작년과 올해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2024년 대비 2025년은 AI 캐펙스 투자의 성장률이 작년보다 올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을 상쇄시켜 주는 것이 결국에는 수익화되면 AI가 수익화되면서 그 수익화 비즈니스가 새롭게 이제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야 될 건데 그러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산업이 눈에 보이는지 여부가 내년에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AI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AI 관련돼서 수익화가 또 일어나는지 이런 모멘텀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중간 선거까지 내년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연준 위원들이 워낙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월가에서 엄청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록 어떻게 전망하시고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가 인하에 대한 말씀해 주셨던 엇갈린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회의록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가 인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뜯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8월 잭슨홀 회의 이후에 연준의 방정식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이제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 둔화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연준의 방정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확률이 서비스라든가 임금 물가 등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관세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좀 별개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항구적 인플레이션의 징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할 때 어떤 항목에 중점을 두고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평가를 하는지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밸런스 시트의 기술적 완화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들이 있는지 좀 중요해 보이는데 12월 1일부터 있었던 QT 종료라든가 그리고 단기채 매입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의사록에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공개되는 12월 FOMC 회의록에 대한 코멘트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죠, 테슬라. 경쟁사 중국의 비야디가 테슬라의 올해 순수 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더 이상 이 시장에서 전기차 인도량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 테슬라 매출이 타격을 받으면 주가 그래도 또 좀 꺾일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가격 반응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BYD가 2025년 연간 기준으로 테슬라의 순수 전기차 판매 인도량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가격 경쟁과 제품 믹스 변화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 자동차 마진이 더 눌릴 수 있다는 이런 시그널 정도로 좀 보이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이제 전기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차, FSD 그리고 뭐 로보택시 이런 비즈니스들이 어느 시점에 구체적으로 개화가 돼서 수익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느냐가 조금 더 테슬라의 중기적인 주가 추세에서는 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로보택시가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확장이 되는지가 중요해 보이고 뭐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옵티머스 로봇의 이런 대량 생산의 시점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기존에 얘기한 타임라인대로 가는지 실제로 가는지 여부가 지금의 뭐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상승했는데 그런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율주행 이 FSD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주말 미국 북동부에는 3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폭설에 웨이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아직 이런 악천 후엔 FSD나 자율주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악천후는 이런 상용 자율주행 차량의 가장 그 어려운 그 코너 케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싱글러리티, 그러니까 특이 케이스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눈이나 비, 안개 같은 경우는 센서 인식률을 떨어뜨리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는 점도 이런 이제 FSD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런 것들이 기술이 뒤처졌다라기보다는 안전 임계치에서 인공지능이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로 봤을 때 이게 기술의 어떤 문제보다는 이제 인간도 뭔가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뭐 그 환경이 안 좋을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운전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런 이제 FSD나 뭐 웨이모들의 대응이 최근에 관측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 이렇게 FSD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FSD도 주목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중요해 보입니다 내년에. 그런데 사실 올해 계속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테슬라가 좀 연기하고 미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이 대량 생산과 상용화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식시장 투자자로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테슬라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3분기 실적 시즌,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전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계속 구체적인 타임라인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타임라인들이 테슬라가 제시하는 대로 이제 맞춰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이를테면 뭐 2025년에는 테슬라가 공장 내부에 수천 대의 로봇을 뭐 시험적으로 우선 배치해서 실무 투입 및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이런 이미 1세대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6년 말에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연간 그리고 이제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부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발휘를 해서 뭐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 이런 데에서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 여기에 따른 연간 1,000만 대의 생산량, 그리고 그 로봇당 단가를 $20,0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지금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목표들이
테슬라가 제시하는 대로 실제로 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목표들에 대해서 그다음 실적 분기들에서 얼마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는지 네. 이런 포인트들을 관측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때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를 이룰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이 주가 변동성도 확인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TSMC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 강진으로 TSMC의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지진으로 손실을 본 적이 있는 이 TSMC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 거로 보이십니까? 이번 지진 관련해서 TSMC는 실제로 일부 시설의 대피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대피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안전 시스템 정상 작동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의 실질 타격은 보통 장비의 재가동이나 정렬에 드는 시간, 공정 중 웨이퍼의 스크랩 규모 등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지진이 크더라도 설비에 손상이 없으면 단기 차질 정도, 일부 스크랩 수준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확인된 팩트 기준으로 대규모의 생산 차질을 단정하기보다는 회사가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과 고객의 납기 영향 등을 확인하는 접근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TSMC가 3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물량 부족으로 4년 연속 반도체 공급 단가를 인상한다. 뭐 이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도 늘 것으로 보이는데 TSMC 주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TSMC의 단가 인상이라는 경우에 TSMC의 이제 매출 이제 그 P의 상승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봐도 이제 좋은 호재성 이슈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가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영향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이제 고객들의 어떤 대체재 찾기라든가 주문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대작용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TSMC의 선단 공정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AI 관련한 TSMC의 선단 공정의 경우에는 거의 독점 상황에 가깝습니다. 가격 결정권자가 TSMC인 상황에서 이번에 가격 인상권에 대해서는 거의 그 수혜를 TSMC가 온전히 좀 누리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이 정도의 이슈로 보고 있어서요. 괜찮은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HBM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HBM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국내 시장 담당자가 아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언급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러프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HBM의 2026년 그 계약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문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2027년, 8년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이제 HBM이 주문이 꽉 차서 캐파를 늘린다라고 해도 그 캐파 증설의 수혜는 27년, 8년, 9년의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어떤 P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반도체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P와 Q가 결합이 돼서 P가 오르는 사이클에서 이제 사이클의 초기 국면에 나타나고 PQ가 같이 느는 상황에서 절정을 이루다가 네. P가 꺾이면서 피크를 맞이하는데 아직은 사이클 초기의 국면이 2026년의 상황이다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HBM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수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